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젤과 내 몸통의 허파입니다. 허파를 해독하는 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 받으실 때마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것을 펴놓고 설명을 좀 귀로는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건강과 관련해서 효소라든지 청, 식초, 조청, 산야초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은 오늘 말하는 이 청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 환절기가 이제 닥쳐오죠. 감기, 기관지염, 천식, 호흡기계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유자청, 모과청, 도라지청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우리가 몰랐던 그 약성과 약효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약용식물로 청을 만들 때는 신선한 재료, 재료라면 열매나 뿌리를 말합니다. 설탕, 백설탕이라든지 흑설탕, 황설탕, 그 다음에 꿀, 조청, 올리고당, 사탕수수당, 그 다음에 세척이라고 해서 베이킹소다나 소금, 용기는 유리병입니다. 그 다음에 커터 믹서기, 재료를 끓이는 솥 등이 필요합니다. 청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재료와 설탕의 기호에 맞게 꿀 등을 가미하는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은 재료를 잘게 부수거나 커터 믹서기로 갈아서 솥에 넣고 설탕과 꿀 등을 넣고 버무린 후 1시간 이상 은은하게 약한 불로 걸쭉하게 될 때까지 저으면서 끓여서 만드는 겁니다. 청은 약용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배당체와 약성과 약효를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기 때문에 15일 이후부터는 다양하게 음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만들고 15일 이후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자는 겨울을 알리는 전령사가 됩니다. 유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울타리로 썼던 탱자나무의 그 탱자를 말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신맛이 너무 강해서 보통의 경우 가공해서 먹어야 합니다. 주로 설탕에 절여 유자청을 만들어 차, 잼, 젤리, 양갱, 즙으로 식초나 주스, 기름, 음식 요리로 먹거나 향신료로 쓰고 있습니다. 유자 열매를 꿀이나 설탕에 재어두면 맑은 유자즙이 우러나오는 유자청이 됩니다. 유자장이라는 것은 유자청을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조선 왕실 궁중에 천신 품목 화채 중에서 유일하게 유자 화채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유자를 깨끗이 씻고 4등분하여 씨를 빼고 껍질만을 가늘게 채를 썰어 꿀물에 배와 석류와 잣을 띄운 후에 우려낸 후 먹기도 합니다. 유자의 약성은 서늘하고 시고 씁니다. 유자는 식용, 약용, 관상용, 향신료로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유자에는 각종 유기산과 칼슘, 칼륨, 단백질, 당질이 풍부해서 감기, 기침, 소화불량, 천식, 두통, 신경통, 피부 미용에 효염이 있습니다. 유자 열매에는 비타민C가 감귤의 3배, 레몬의 2배가 많아 면역력 증강과 감기 예방에 좋고, 칼슘은 사과나 바나나에 10배가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의 골격 형성과 성인의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유자 껍질의 헤스페라딘 성분은 모세혈관을 도와 혈액순환에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과 배변운동을 활발하게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를 개선해 줍니다. 구연산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쓴맛을 내는 리모넨 성분은 기침과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 덜 익은 열매 껍질을 말린 거 이것을 등자라고 부릅니다. 주로 순환기계 질환과 체증에 효염이 있습니다. 열매 껍질은 급체, 숙취, 구토, 그 다음에 과핵은
상기, 요통에, 감기, 고혈압, 신경통에 씁니다. 민간에서 류마티즘과 가려움증에는 탕에 유자를 넣어 목욕을 했습니다. 단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냉한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것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유자청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방법 1. 유자 열매를 물로 씻고 껍질만을 벗겨 씨를 버리고 채반 또는 채로 썹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자채와 설탕을 버무려 유리병에 차곡차곡 넣는다. 3. 유리병에 설탕을 녹인 물을 재료의 50%, 설탕 100%를 붓고 뚜껑을 닫는다. 4. 햇볕이 없는 곳에서 15일간 숙성시킨다. 5. 15일 이후 용기 쏘고 껍질을 건져내버리고 남은 유자청만을 냉장 보관해 음용하거나 그대로 계속 100일 정도까지 발효액으로 숙성시켜도 된다. 이게 이제 만드는 순서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유자채 1 또는 재료에 설탕을 녹인 시럽을 70%에 꿀을 30%를 가미하여 솥에 넣고 약한 불로 은은하게 1시간 이상 끓여 주걱으로 걸쭉할 때까지 저으며 유자청을 만든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유자청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과청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과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먼저 모과를 이제 설명합니다. 모과 열매가 참외를 닮았으나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나무 참외, 꽃이 아름다워 화리목이라고 부릅니다. 모과는 식용, 약용,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약성은 따뜻함이 쉽니다. 모과는 생식으로 먹지 않고 껍질을 벗긴 씨를 빼고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거나 그냥 물에 달여서 차로 마십니다. 열매를 썰어 꿀에 재어 모과청을 만들어 차 또는 정과로 먹거나 음식 요리에 씁니다. 한방에서 열매를 말린 것을 모과라고 부릅니다.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에 효염이 있고 주로 천식, 해수, 기침, 기관지염, 폐렴에 씁니다. 민간에서 기관지염과 천식에는 말린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했습니다. 단 항이뇨작용이 강해서 소변을 농축시키기 때문에 신장질환자에게는 복용을 금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과청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부터 말합니다. 1. 모과 열매 껍질을 물, 베이킹소다 또는 소금물로 세척합니다. 2. 모과 열매를 반으로 자른 다음 숟가락으로 씨를 제거합니다. 3. 모과를 슬라이스 또는 채로 잘게 썹니다. 4. 슬라이스 또는 채를 용기에 차곡차곡 넣고 재료와 설탕을 녹인 시럽 50% 또는 100% 설탕을 채웁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올리고당을 적당량 넣어도 됩니다. 5. 햇볕이 없는 곳 상온에서 15 내지 21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5. 3, 4일 정도 뚜껑을 열고 저어주면 기포가 빠집니다. 7. 15일 이후 용기 쏘고 껍질을 건져내고 남은 모과청만을 냉장 보관해서 음용하거나 그대로 계속 100일 정도까지 발효액으로 숙성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 나옵니다. 이제 전통적인 모과청 만드는 방법은 모과채 1에 설탕을 녹인 시럽을 70%에 꿀을 30%를 가미하여 솥에 넣고 약한 불로 은은하게 1시간 이상 끓여서 주걱으로 걸쭉할 때까지 저으며 모과청을 만드는 것이 일반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제 도라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산도라지 중에서 백도라지를 최성품으로 칩니다. 전통 민간 의학에서 도라지가 100년을 묵으면 그 약효가 산삼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3년상이나 21년 된 장생 도라지를 씁니다. 우리 민족은 제사에도 도라지를 썼습니다. 도라지는 식용, 약용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약성은 평온하고 맵고 씁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 당질, 식이섬유, 칼슘, 철, 비타민, 회분, 이인이 풍부해서 기침, 천식, 해수, 기관지염에 좋습니다.
주로 뿌리를 생으로 먹거나 진액, 청, 강정, 분말, 환, 캔디, 도라지 약술로 먹습니다. 도라지 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서 끓은 물에 살짝 데쳐서 삶아 독을 제거하든가 하룻밤 찬물에 담가 독성을 제거한 후에 쓰기 바랍니다. 한방에서 뿌리를 말린 것을 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비인후과와 호흡기계에 효염이 있고 주로 기침, 해수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에 씁니다. 민간에서 감기에는 뿌리를 찢어 꿀에 재어놓고 하루에 3번, 1회에 1스푼씩 장기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도라지 청을 만드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도라지 뿌리를 물로 씻고 겉껍질을 벗긴 후 손가락 반 정도 크기로 자릅니다. 2. 손가락 크기로 자른 뿌리를 커터 믹서기로 잘게 부순 후에 설탕 70%와 꿀 30%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유리병에 채웁니다. 3. 햇볕이 닿지 않은 상온에서 15일 정도 숙성시킵니다. 4. 도라지 청을 냉장 보관해서 음용합니다. 그대로 계속 100일 정도까지 발효액으로 숙성시켜도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도라지 뿌리를 물로 씻고 겉껍질을 벗긴 후에 손가락 크기로 잘라 커터 믹서기로 갈아서 설탕 70%에 꿀 30%를 가미하여 은은한 약한 불로 1시간 이상 끓일 때 주걱으로 걸쭉할 때까지 저으며 도라지 청을 만드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 청이라는 것은 짧게는 7일부터 수년까지 음용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서 4년까지는 식물의 약성과 당류를 먹는 것이고 4년부터 7년까지는 식물의 약성과 단당류, 즉 포도당을 먹는 것이고 7년 이상 된 것은 식물의 약성과 다당류인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참고로 잘 알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린 것이고 사실 내 몸의 폐를 또 기관지를 좋게 하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셀젤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침 감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 있는 부위 윗부분부터 기관지를 따라서 이 아래까지 셀젤을 듬뿍 발라주시고 키친타올을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폐렴이 왔다 또는 폐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가슴 부위 전체에 셀젤을 바르고 마사지 도구 본사 것을 가지고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시고 또 그 후에 듬뿍 바르고 키친타올을 붙여놓고 오랫동안 놔둘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1, 2회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전체를 할 경우에는 샵에서 또는 우리 지사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시고 청을 만들어서 먹기가 까다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중에 마트, 대형마트 이런 데 가면은 청을 유자청 같은 경우는 팔고 있어요. 이게 사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유자청, 모가청, 도라지청에는 꿀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만 먹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